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초복을 앞두고 늘어난 생산량으로 가격이 하락한 전복의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군이 본격 판매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청사를 신안군에 양보하겠다고 밝힌 목포시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사자회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로 지역 취업자 수가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낚시 어선이 많아지면서 선박 충돌과 좌초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이 여름 보양식인 전복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복 생산량이 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건데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수출 등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완도 전복 특판 행사장이 열렸습니다. 전국 전복의 70%를 생산하는 완도군이 복날엔 전복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집중 판매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판매하는 전복은 소포장 등을 감안할 때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초복을 앞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름 보양식인 전복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될 시기에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 올해 전복 산지 가격은 10마리 25,000원, 20마리 18,000원 선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72%, 22%씩 하락했습니다. 소비도 줄었지만 생산량이 2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졌고 또 생산적인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대량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소비는 안 되고 있고. 살아있는 상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전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관건입니다. 전복을 지금 직접 손질해서 그냥 먹기보다는 모든 게 다 손질돼 있는 상태에서 좀 간편하고 용이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묵 등 가공식품으로 생산량의 10%, 판매가 정체된 크기에 일정량을 소비할 수 있다면 전복 가격의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 또는 무료 반찬, 군납에 넣어서 한 그 정도 수요를 하면 한 500톤 정도를 소화를 해주겠더라고요. 세계 전복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등 해외 수출 활성화도 시급합니다. 전복 유통업자가 적어 생산 어민이 사실상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유통시장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종 영양성분으로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전복. 매년 삼복 더위를 앞두고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 행사에 나서는 전복 주산지 완도군과 양식어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은 신안시로 하고 통합시청도 앞에도 신안군 청사를 우선 사용하겠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목포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통합 실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사자회담을 제안한 건데 앞으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신안 통합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통합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입장문도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우선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청사를 신안군에 대폭 양보한 겁니다.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앞에 되어 있는 현 신안군 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 청사는 시내 23개동을 관장하는 행정복지 종합센터로서 또한 신안군의 쓰레기도 오는 26년 준공되는 목포시 소각시설에서 매일 20톤씩 처리하고 화장로도 한 기를 올해까지 증설해 신안군민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시설 요금 감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시민이 흑산도나 홍도, 가거도 등 신안군 관광명소를 여행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올해 10억 원인 신안군 친환경 농수산물 구매 예산을 10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목포신안 상생 통합추진 공동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상생 과제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 시군 조례, 재정 개정을 통해
통합을 법제화하는 것도 이 기구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목포 신안 통합 문제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 정치권 사자회담을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자 협의체에서는 목포 신안 행정 통합 추진과 병행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조정 문제를 미리 협의하길 제안합니다. 목포시의 이번 제안이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신안 지역 사회에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이번 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감차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평일과 비교해 버스 이용객 수가 평균 34%가량 감소하는 주말 공휴일 시내버스 4개 노선 8대를 감차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노선별 감차 현황은 간선 1번이 20대에서 17대로, 순환 66번이 18대에서 16대로, 순환 77번이 8대에서 6대로, 지선 10번이 4대에서 3대로 감차 운행돼 배차 간격이 노선별로 2분에서 10분 정도 늘어납니다. 오는 19일부터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안전 출산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담당하며 보호 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보호 출산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 요즘처럼 학령 인구가 귀한 시대에 웬 말이냐 하겠지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학부모들은 이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자녀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애써 정착했던 혁신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교문 앞이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노란색 학원 승합차도 줄지어 섰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이른바 과대 학교입니다. 61개 학급 1,400여 명이 다니고 있는데 나주 시내 24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5명 중 1명이 이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네네.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교실이 콩나물 시루인데 이제 학교 수를 늘려줘야지 맞는 건데 학급 수만 늘어나니까 공부하는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조성 초기 초중고 한 곳씩이던 혁신도시 내 학교는 9곳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과밀 상태입니다. 나주시 52개교 전체 학생 수의 절반이 혁신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의진 씨는 기관 이전과 함께 8년 전 정착했던 나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학생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자녀의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특성화 중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전 절대 안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특성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을 이렇게 미래를 그려보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공기업 노조는 교육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혁신도시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적인 문제에 너무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전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학교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재 양성 중심지에 더해 지역 발전까지 많은 기대 속에 조성됐는데 너무 안일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학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학교 유치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가 아닐까. 혁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가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 식당은 2층 영업을 중단하고 1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30명이 넘었던 직원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떨어지는데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6분 고용을 데리고 있다가 2분 줄이고 지금도 4명 데리고 있는데 이제 예약이 없는 날은 돌아가면서 제가 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목을 또 합니다. 운영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게 요즘 외식업계의 현실입니다. 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곧바로 음식 가격을 올리는 건 배짱이 필요한 모험에 가깝습니다. 가격에 거의 반영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부담되고 그래서 뭐 외식 2번 할 것 1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일하는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자영업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광주의 취업자 수는 14만 9천 명으로 1년 만에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분야의 취업자 수가 15만 명을 밑돈 건 2019년 3월 이후 5년 3개월 만입니다. 보편화된 배달 문화나 키오스크 도입 등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빚으로도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공실률이라던가 채무액이라던가 뭐 대의 변제액이라던가 이런 지표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서비스업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광주의 산업 구조로 볼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여름 휴가철 낚시어선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풀린 뒤로 하루에 한 번꼴로 선박 충돌과 좌초가 발생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파령대교 인근 해상입니다. 배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운항하는 어선. 어민들이 설치한 낭장망 위를 지나가는 어선도 보입니다. 문어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로 입소문이 난 파령대교 아래입니다. 수십 척의 낚시 어선이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낚시 어선이 매일 400여 척 가까이 출항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9일부터 이 일대에선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2건이 선박 충돌입니다. 아무래도 포인트에 여러 배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충돌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간격 유지해가지고. 무리한 운항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고흥 앞바다에선 새벽 낚시를 하던 9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습니다. 여수해경은 문어잡이를 위한 저수심 운항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어의 특성상 물살이 빠르고 암초 지형에 주로 서식하다 보니 낚시 어선들이 저수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좌초와 충돌 위험이 있으니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무리한 조업을 피하여 주실 것을. 최근 낚시어선 증가로 어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추가 피해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낚시어선에게 자발적인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암군이 여름철을 맞아 특산품 온라인 판매장 영암몰에서 오는 31일까지 할인 기획전을 엽니다. 이 기간에 영암몰에서는 전 상품 10% 할인에 더해 초복인 15일, 중복인 25일에는 선착순으로 특가 상품 할인 쿠폰도 지급해서 한우와 장어, 곰탕, 제철 과일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불법 폐기를 신고하면 목포소방서가 한 건당 5만 원 상당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로 신고 시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불법 행위 신고서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29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 등을 평가받아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완도군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9년 동안 전략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준비해온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강진군의 자매 결혼 도시인 중국 저장성 중국 용천시의 학생 교류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강진을 방문했습니다.
용천시 중학생 20명은 강진중학교 학생들과 짝을 이루고 고려청자박물관과 가우도, 후소농가 숙박 등의 체험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교육청 지부는 어제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회계 비위 등을 저질렀다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교장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내 화단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양팔을 기르게 하고 이를 위한 영농비를 학교 예산에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도교육청이 학교장에게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학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가 7과 일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목포시는 해상풍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미래전략산업국과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경제산업환경국을 해양수산환경국으로 기획청년국을 기획관리국으로 안전도시건설국과 도시발전사업단을 도시공원국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재편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신임 미래전략산업국장에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이, 해양수산환경국장에 박동구 환경시설관 사무소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습니다. 전남에서 김과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과 베트남에서 과일 주스를 수입해 유통하는 르어앙 그룹이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 이뤄진 이번 수출 협약을 통해 영암과 순천, 해남 등 3개 기업이 김과 콜라겐, 라이스틸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베트남 소비자에게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원마트 하노이점을 시작으로 4곳의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을 내일 개장하고 13세 어린이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해남 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터와 슬라이드, 바닥 분수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해남군은 공룡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선정과 무탄소 선박, SMR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HD현대사모, 제1ENS, 동은전공과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목포대 등은 개발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탄소 선박과 SMR 선박용 친환경 기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2024년 전기요금 가운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량 놀토 수산시장에서 여름맞이 수산물 특별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전복을 최대 40% 할인에 판매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건어물 특별 경매를 엽니다. 또 여름방학을 맞아 육상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어린이들의 그림 전시회와 마술쇼 등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장흥군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제61회 대통령기 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6개 부문으로 나눠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흥군과 대한씨름협회는 지난해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대통령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열어 민속씨름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목포가 28도, 장흥은 30도 보이겠고 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체로 흐린 하늘 속에 낮부터 저녁 사이 전남 내륙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목포와 전남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 전남 남해안에 시간당 30m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전남권 5에서 40mm가 되겠는데요. 주말 동안 강하고 많은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와 영암 2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와 무안이 28도, 영암 30도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강진과 장흥, 완도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흐린 가운데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20분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높은 습도의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침없이 멈춤없이 질주하는 이 광고는 스포츠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 숯가마. 일본 여행도 트립닷컴. 34년 만에 슈퍼 엔저니까 비행기 값도 슈퍼 최저가로 오네가이시마스. 대박. 일본 항공권 언제가 제일 싸? 지금이야 지금. 항공권은 트립닷컴. 비프 패티에 비프라고도 하잖아. 그건 비프 파티라고. 비프에 비프를 더한 비프 맛의 파티. 비프라고 아파. 버거킹. 비프 파티 하라고. Stand by. Who drank it?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버거가 생각날 땐 뉴욕에 가자. 100% 냉장 패티에 풍미 진진한 맛. 뉴욕 버거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뉴욕 버거. 누구보다 빨리 뛰어야 하고 상대가 누구든 이겨야만 하며 때로는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승리는 없다. 메달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이 있다. 국가보훈부